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들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식명령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이제 받으셨다고 이제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식 재판을 한번 청구를 해보시라고 이제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약식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검사의 어떤 단독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 물론 약식 이제 그 명령은 결국엔 법원이 판사가 발을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약식명령을 청구를 하는 거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안이 경미하고 뭐 그냥 뭐 초범이고 징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벌금형에 그칠 만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약식 명령을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판사한테. 그러면 이제 판사는 뭐 어지간하면은 그냥 뭐 물론 청구를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판사가 딱 보고 아 이거는 이 새끼는 저기 벌금으로 안 돼. 얘는 저기 징역이든 뭐든 어쨌든 간 얘는 이렇게 약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정식 재판으로 절차에 회부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검사 청구는 그냥 쌩까고 정식 재판으로 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정식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변론을 연다는 거예요. 그냥 공판정에서 피고인 불러다 놓고 제대로 저기 심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고인한테는 더 안 좋은 거죠, 사실. 왜냐면 더 징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약식 명령을 이제 본인이 받게 되면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그냥 적게 나왔네. 이러면 그냥 벌금 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정식 재판이라는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하는 방법은 그냥 정식 재판 청구서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사건 뭐 이런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번호 쓰시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법원에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형사 접수기에다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식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시는 거를 저기 강하게 권고를 드려요. 왜냐면은 약식 명령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냥 거의 기록만 보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피의자 신문을 뭐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냥 사실상 서류 심사로만 그냥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어떤 정상 참작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어필하면은 그 양형 사유가 될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가서 재판장에 가서 판사한테 한번 읍소를 해보는 것도 벌금 100만 원 낼 거를 뭐 50만 원 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더 감안을 하고 또 충분히 또 뭐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또 반성문도 제출하고 뭐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랑 반성문의 어떤 실질적 효과랄까. 요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그닥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 약식 명령 등본을 받고 나서 정식 재판을 일주일 이내에 저기 법원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정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 내가 정식 재판을 기한 내에 청구했는데 까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정식 재판 청구권이라는 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그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지금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은 간혹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형사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야, 이거 괜히 저기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이거 징역 나오는 거 아니냐. 벌금만 어? 내면 그만인데 갑자기 뭐 내가 징역 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거 없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내가 항소를 했을 때는
더 불리한 판결은 나지 않는다는 그런 형사법상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벌금을 내야 될 사안인데 징역을 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만이 항소를 하는 거니까. 검사는 이미 약식명령 청구를 한 거고.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진짜 다들 그렇지 않 다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정치재판 청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식명령 이 취지가 몰각이 되는 거예요. 몰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취지가 자체가 되게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취지 자체가. 좋은 취지에서 이제, 약식명령의 좋은 점은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재판 건수를 빨리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나 법원의 업무로드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사건만 괜히 그냥 정식재판으로 갈 거를 한 단계를 거치는 거니까 시간이 더 들고 인력도 더 많이 들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그 사람은 기껏해야 벌금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징역을 갈 수도 있는 범죄인데 그냥 검사가 그냥 벌금을 이렇게 내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배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더 불리한 어떤 판결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되게 웃긴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취지랑은 좀 별개로. 근데 이제 하도 그렇게 개나 소나 전부 다 이제 무턱대고 이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약간 이제 수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조금 변경을 해갖고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알던 지식으로 그냥 막 덤비다가는 오히려 벌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100만 원짜리 약식 명령이 나오면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정식재판 청구하면은 기껏 해봐야 100만 원 벌금 나오면은 그게 맥시멈이어서 말 그대로 밑져야 본전. 그리고 벌금을 늦게 내는 효과도 있죠. 정식재판 청구하면은 정식재판을 또 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벌금을 더 늦게 납부하는 거예요. 같은 돈이면은 이자가 세잖아요. 이자 세이브 하는 거죠. 늦게 낼수록. 근데 어쨌든 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만약에 벌금 100만 원짜리 선고를 받았어요. 벌금 100만 원 선고형을 받았는데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법정형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죄. 쉽게 얘기하면 저기 주거침입죄가 그러겠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래서 나는 100만 원만 내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무턱대고 그냥 되도 않는 이유도 별로 없는데 그냥 위자료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치재판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에이 왜 나를 귀찮게 해? 너 300만 원 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벌금형 그 안에서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꿨어요 법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제 정치재판을 청구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벌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럼 누가 무서워서 정식재판 청구하겠어요?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남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쇼부를 본 거죠. 그 한도 내에서는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남소 방지용 약간 그런 거죠. 재판 부담 경감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보면 해대도 너무한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정치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피고인, 제 여태까지 하나 팁이랄까 아니면 좀 그냥 경험담을 드리면, 진짜 피고인이나 피의자 중에 안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억울해서,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억울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고요. 억울한 척 코스프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모든 피고인은 왜 억울하냐면은, 예를 들어갖고, 진짜 그런 거예요. 왜 나만 때려? 왜 나만 재수없게 걸려서 이 지경을 당하나? 나 말고도 지금 몇십 년째
어? 무슨 사설 도박 업체 차려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스포츠 토토 이런 거 안 걸리고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죄수없이 단속에 걸려서 처벌되는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억울한 사람이 없죠. 에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간 범죄자도 또 사람이니까 교화시켜야죠. 교정 당국에서 뭐 그건 할 일이지만 교정이 될까도 싶어요. 사실은. 에휴, 하여튼 저기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정리를 하자면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밑전에 본전이지만 근데 요즘에는 벌금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시고 하나 그냥 제가 팁을 드리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정식 재판 청구하셔서 뭐 별 할 얘기가 없더라도 죽을 죄를 졌다 반성문 한 10장 쓰시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좀 설득해서 좀 밥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좀 먹이면서 탄원서도 좀 쓰시고 그렇게 하면은 건 바이 건으로 아마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감형 될 거고 뭐 실형 살 거를 실형으로 벌금 낼 거를 집행유예로 돈을 안 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항상 하는 얘기는 민사든 형사든 사건에 휘말리지도 말고 정말 소송은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 제가 요즘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이게 시간 낭비예요. 이게. 기본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서 이제 기본 어떤 법률 상식을 쌓는 데까지 하시고 실제로 활용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분들은 뭐 진짜 알게 모르게 꿀팁이 될 겁니다. 이게 소송 내외적으로 저는 진짜로 뭐 변호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들 격식 딱 그 넥타이 메고 단아가로 끝나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항소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의를 중시하는 분들이 이런 뒷얘기는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닌 분도 있어요. 당연히 예외도 있어요. 요즘에 하도 좀 다양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저리 어쨌든 오늘은 약식명령 제도와 정식재판 청구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시려면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 기간 놓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